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12월 주요 양자산업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리게티, 퀀티넘, 콜드퀀타 등 주요 기업들의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는 아이온큐의 차세대 시스템, 바륨을 쓰기 시작했고 이트리움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CEO인 피럴 체프맨 사장님이 Q2B 컨퍼런스에서 2022년을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양자 컴퓨터의 몇 가지 사항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온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큐비트 재료를 이트리움에서 바륨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사용하는 특정 동위 원소, 차세대 시스템에서 사용할 원소는 바륨 133번으로 공개가 됐고요. 이거는 또 미 공군이 노리고 있는 이온 트랩 컴퓨터에서 쓰는 원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 사이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존에 쓰던 이트리움에 비해서 바륨이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살펴보시면은 UCLA 허드슨 랩에서 올라온 게시물에 의하면 이 바륨 133번은 골디락스 큐비트, 완벽한 큐비트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외선 레이저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난이도가 낮고 더 다루기 쉬운 가시광선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더 나은 게이트 및 판독 오류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자연적으로 더 낮고 이러한 가시광선 레이저를 통해 이제 아이온큐는 통신 산업에서 사용되는 더 많은 표준 광자 구성 요소 또는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게이트 지연을 개선하고 여러 기계를 함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기존의 레이저빔 스플리터 및 광학 셔터 시스템을 수백 개의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레이저 빔으로 교체해서 큐비트를 더 쉽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교체될 레이저 빔은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되고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큐비트에 대해 더 나은 게이트 충실도를 제공을 하고 현재 아이온큐에서 시험 및 작동 중이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비트 수 또는 큐비트 충실도와 같은 이러한 특성들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2022년 언젠가 구독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차세대 시스템이 이제 이온 트랩 시스템이 이테리움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바륨을 써서 뭐 이러한 특정 장점들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클라우드가 이제 리게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게티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에 올리는 네 번째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허니웰, 이제는 케임브리지 케임브리지 퀀텀이랑 합쳐진 퀀티넘, 그리고 퀀텀 서킷스 인코퍼레이트 돼가지고 QCI 뒤를 이어 네 번째 회사가 됐고요. 이제 아이온큐와 허니웰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QCI와 리게티는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게티는 여기서 사용될 컴퓨터 정확한 시스템이 뭔지는 밝히기 거부했지만 액세스가 가능한 가장 큰 스케일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2022년 1분기에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게티는 이 외에도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이미 리게티의 자체 클라우드 외에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제 리게티 양자 컴퓨팅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리게티 컴퓨팅의 CEO인 체드 리게티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예일 대학에서 응용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고 IBM에서 또 3년 동안 양자 컴퓨팅 그룹에서 일을 한 후에 나와서 리게티 양자 컴퓨팅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IBM의 후발주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진영의 선두인 IBM의 다음 2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계 최대 양자 컴퓨팅 회사로 이제 허니웰과 케임브리지 퀀텀이 합쳐진 퀀티넘의 자회사인 케임브리지 퀀텀이 양자 난수, 양자 암호 생성 서비스인 퀀텀 오리진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퀀티넘의 자회사인 케임브리지 퀀텀은 허니웰이 개발한 퀀티넘의 H 시리즈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암호화키 생성 플랫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키를 받으려면 API를 통해서 이 양자 컴퓨터에 액세스를 하고 여기서 키를 생성해 주면 이제 보증 테스트를 실행한 후에 요청자에게 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키는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RSA 및 AES와 같은 현대 암호 알고리즘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NIST, 즉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실행하는 새로운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래서 양자 이후의 이 암호화 키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케임브리지 퀀텀은 민간 투주 우주 인프라 개발업체인 엑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국제 우주 정거장과 지구 간의 암호화 통신에서 이 퀀텀 오리진을 이미 테스팅을 했고, 이 활동은 이제 19년 3월 이제 아이런 브릿지라는 이미 암호화키를 생성하는 신제품 발표, 2020년에는 IBM과 함께 양자 난수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잇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퀀티넘은 이제 양자 하드웨어, 이온 트랩 방식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암호화 서비스 쪽도 손을 대고 있다라는 큰 뉴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BM과 뭔가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IBM은 이제 초전도체 기업인데 왜 퀀티넘은 이온 트랩 방식인데 둘이 자꾸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둘의 모종의 파트너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멘셔널 리서치라는 데 의뢰를 해서 600명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롭고 진화하는 기술 진보가 현재 암호화를 빠르면 2023년에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60% 이상이 예상을 했고 40%도 안 되는 사람만이 2023년까지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에 대해 방어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케팅 활동의 일련이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제가 잘 몰랐던 콜드 퀀타라는 회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콜드 퀀타가 100큐비트 힐버트 프로세서를 스트레인지 워크의 백스테이지 패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버트라고 불리우는 콜드 퀀타의 양자 프로세서는 콜드 원자, 차가운 원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켈빈, 극저온 온도를 만들어서 관행각하는 2D의 11 곱하기 11 그리드에 배열된 세슘 맞죠? 세슘 원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슘 원자로 큐비트를 만들고 2D의 11 곱하기 11 그리드에 배열을 시킨다. 근데 큐비트 간에 2에서 3 마이크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상당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매우 조밀한 레이아웃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칩의 큐비트 밀도가 초전도 회로보다 수십 배 높고 이온 트랩 방식보다도 이제 트랩된 이온은 충전도 돼야 되고 서로 거리를 두어서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줄여야 하는 것에 비해 차가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서 더 가까이 냅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높다. 그리고 쉽게 확장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희석 냉장고 대신 레이저 냉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희석 냉장고가 필요가 없고 향후 3년 이내에 1000개 이상의 큐비트 버전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힐버트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 한 개 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는 99.1%, 두 개는 95%로 이제 초전도체보다는 우수하지만 이온 트랩보다는 아직 우수하지 못하다. 이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드 퀀타는 100큐비트 힐버트 콜드 아텀 양자 컴퓨터를 2022년 내년 1분기에 베타 테스트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있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각종 파트너십 발표 소식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양자 회사와 엔비디아가 협업을 해서 파스칼이 이제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슈퍼컴퓨팅을 위한 극강의 성능을 가진 네트워킹 솔루션으로 10개의 엔비디아 DGX APEC AI 인프라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양자 컴퓨팅 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제 파스칼은 중성자 뉴트럴 애텀을 사용하는 양자 프로세서 하드웨어 개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싸이 퀀텀과 큐나시스의 협업입니다. 이제 싸이 퀀텀은 광자를 사용을 해요. 파스칼은 아까 중성자라고 말씀드렸죠. 싸이 퀀텀은 광자를 사용하는 양자 하드웨어 개발 기업이고 큐나시스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본 기업인데 싸이 퀀텀의 내결함성 광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물질 발견과 계산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라고 해가지고 계산화학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합작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산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한지 추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제 큐나시스는 이 NISQ, 이제 슈퍼컴퓨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간 과도기에 있는 양자 컴퓨터보다는 완전한 내결함성을 가진 양자 컴퓨터가 이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싸이퀀텀과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이퀀텀이 광자를 사용을 하는데 내결함성 쪽 기술로 굉장히 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게티가 한번 더 나옵니다. 리게티가 이제 플랜 QK, 플랜 QK는 이제 독일의 양자를 보조 기술로 활용하는 AI 플랫폼 생태계 컨소티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게티는 최신 양자 프로세서 액세스를 플랜 QK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랜 QK는 실제 AI의 이 양자 하드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사례 연구를 위해서 이 양자 하드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최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퀀티넘, 콜드 퀀타, 파스칼, 등등 수많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뤘고요. 또 각 회사들이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지, 또 다른 기업들 또는 학교들 또는 컨소티엄 이런 곳들에서 어떻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달드리는 거고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